이순신 장군의 승리는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의 주력 공격 수단을 물리적으로 삭제해버린 철저한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일본 수군이 수백 년간 갈고 닦아온 백병전이라는 필승 알고리즘을 단 한 대의 하드웨어로 무력화시킨 사건. 오늘은 영웅의 신화를 걷어내고 일본의 수익 모델을 영으로 수렴하게 만든 거북선이라는 차가운 시스템의 이면을 파헤쳐 봅니다. 우리는 흔히 임진왜란의 바다를 떠올릴 때 이순신이라는 거대한 성자와 그가 지휘한 거북선의 위용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즈니스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때로 감동적인 연설보다 차가운 설계도의 정밀함에 있습니다. 당시 일본 수군이 어떤 논리로 전쟁에 임했는지 그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본의 전국시대는 그야말로 칼의 시대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진 내전 속에서 일본 군대의 가장 확실한 수익 모델은 바로 백병전이었습니다. 상대의 성을 넘고 담장을 넘어 직접 칼을 맞대고 적의 목을 베는 것. 이것은 단순한 전투 방식이 아니라 공운을 증명하고 영지를 하사받는 가장 확실한 성과 지표였습니다. 이러한 지상전의 논리는 바다 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수군의 핵심 전술은 등선 육박전이라 불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적의 배에 갈고리를 던져 배를 밀착시킨 뒤 사무라이들이 직접 뛰어들어 칼로 승부를 보는 형태였죠. 이것은 당시 관점에서는 매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배 자체를 침몰시키는 것보다 적의 배를 온전하게 납포하는 것이 전리품 측면에서 훨씬 이득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좁은 일본 열도의 내해에서 활동하던 그들에게 거창한 함포 사격은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배를 최대한 가볍고 빠르게 설계했습니다. 세키부네라 불리는 일본의 주력함은 오직 적의 배에 빠르게 접근하여 군사를 쏟아내기 위한 가속도에 최적화된 하드웨어였습니다. 즉 일본 수군에게 배란 해전의 도구가 아니라 백병전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한 이동 수단에 불과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필승 알고리즘에는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의 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 군대가 아무리 뛰어난 검수를 가졌더라도 발을 디딜 땅이 없다면 그들의 공격력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조선의 주력함이었던 판옥선은 이미 이 지점에서 일본군에게 커다란 물리적 장벽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판옥선은 일본의 세키부네보다 훨씬 거대하고 갑판의 높이가 높았습니다. 일본군 입장에서는 마치 성벽 아래에서 성 위를 올려다보는 듯한 불리한 위치에서 전투를 시작해야 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순신이라는 설계자의 예리한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일본군이 가진 등선육박전이라는 수익 모델의 핵심 기제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판옥선의 높은 벽을 넘기 위해 사다리를 걸거나 갈고리를 던지며 필사적으로 배 위로 올라오려 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판옥선의 갑판을 점령하는 데 성공한다면 조선 수군은 수적으로나 숙련도 면에서 압도적인 일본 사무라이들의 칼날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조선 수군에게 있어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이자 생존을 위협하는 리스크였습니다. 이순신은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단순히 방어력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적의 공격 로직 자체를 시스템적으로 거부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거북선입니다. 거북선은 기존 판옥선의 상부에 뚜껑을 덮어버린 완전 밀폐형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전의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하드웨어의 출현이었습니다. 뚜껑을 덮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화살을 막기 위한 방패의 개념이 아닙니다. 일본 수군이 가진 유일한 승리 공식인 배에 올라타기라는 선택지를 물리적으로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일본군 입장에서 거북선을 마주했을 때의 당혹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평소처럼 적함에 접근하여 갈고리를 던지고 배 위로 뛰어오를 준비를 마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나타난 것은 사람이 서 있을 갑판조차 없는 거대한 금속과 나무의 덩어리였습니다. 게다가 그 위에는 촘촘하게 박힌 송곳과 칼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 위에 올라타는 순간 죽음이 확정되는 이 설계는 일본군이 가진 백병전 알고리즘에 치명적인 에러를 발생시켰습니다. 공격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적의 투자 대비 수익률을 강제로 마이너스로 만드는 행위와 같습니다. 일본군이 거북선에 접근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반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0으로 수렴하게 된 것입니다. 거북선이라는 하드웨어는 그렇게 전장의 규칙을 재정의했습니다.
일본군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주무기를 꺼내보지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파괴당하는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거북선이라는 하드웨어가 가진 진정한 무서움은 단순히 단단한 장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장의 유저 인터페이스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혁신에 있었습니다. 기존의 해전이 배와 배가 맞붙어 사람이 교전하는 대인 중심의 전투였다면 거북선은 이를 철저하게 기계 대 사람의 구도로 강제했습니다. 일본 수군이 마주한 것은 자신들이 수백 년간 갈고 닦은 검술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하드웨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거북선의 상판에 박힌 수많은 철침과 칼날은 단순한 방어용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군의 접근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물리적인 거부권 행사였습니다. 일본 수군은 적함에 올라타는 순간 전투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북선은 그들이 발을 내디딜 한 뼘의 공간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배 위에 올라타려는 시도 자체가 곧 자살 행위가 되는 환경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것은 적의 공격 의지 자체를 마비시키는 고도의 심리적 장벽이기도 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거북선의 공격 메커니즘입니다. 거북선은 사방이 막힌 폐쇄형 구조였지만 동시에 사방이 폭우로 둘러싸인 완전 무장형 플랫폼이었습니다. 용의 머리에서는 유황 연기를 뿜어내 시야를 가렸고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쉴 새 없이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수군 입장에서는 공격할 곳은 보이지 않는데 어디선가 끊임없이 타격을 받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벽과 싸우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해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기괴한 기계장치의 등장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드웨어적 우위는 일본 수군에게 극심한 인지부조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천하무적의 전사라 믿었고 실제로 지상전에서는 그 기세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 위에서 거북선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칼을 휘두를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영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본 수군에게 거북선은 배가 아니라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괴물이자 해결 불가능한 난제였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심리적 패닉은 실로 거대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강한 적이 아니라 내가 가진 상식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적입니다. 일본 수군은 거북선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특기인 백병전 시도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승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나 공훈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오직 어떻게 하면 저 괴물을 피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존 본능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수군의 수익 모델이 완전히 파산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전쟁터에 나온 이유는 승리를 통해 영지를 얻고 가문을 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북선과의 전투는 비용만 무한대로 들어가고 수익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아무리 용맹한 무사라 할지라도 성공 확률이 0%인 도박에 자신의 목숨을 계속해서 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일본 장수들 사이에서 거북선을 가리켜 복룡이라 부르며 경외심과 공포를 동시에 드러냈던 기록은 이러한 심리적 괴멸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러한 일본군의 심리적 허점을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그는 거북선을 함대의 선두에 세워 적의 진영을 헤집어 놓게 했습니다. 거북선이 일본 함대 한복판으로 돌진해 들어가면 일본 수군은 본능적으로 거북선에 화력을 집중하거나 도망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거북선은 그들의 모든 공격을 튕겨내며 근거리에서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의 지휘체계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그들이 유지하던 함대 진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뒤를 따르던 조선의 주력함인 판옥선들이 정돈된 진영에서 원거리 포격을 시작합니다. 거북선이 적의 시선과 화력을 모두 흡수하는 이른바 탱커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판옥선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적을 섬멸하는 딜러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전차 부대와 보병 부대의 합동 작전을 연상케 하는 매우 정교하고 현대적인 시스템 전술이었습니다. 일본 수군이 아무리 개개인의 무예가 뛰어나다 한들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의 압박을 견뎌낼 재간은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 수군은 거북선이라는 장벽에 막혀 자신들의 공격 알고리즘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조선 수군을 만만한 상대로 보지 못하게 되었고 바다 위에서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한 명의 영웅이 일구어낸 기적이 아니라 적의 욕망과 수단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물리적으로 거부한 하드웨어의 승리였습니다.
거북선은 그렇게 일본의 침략 야욕이 바다를 건너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차가운 보안 장치가 되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지휘관이 위대한 진짜 이유는 그의 고결한 인품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이전에 그가 가진 지독할 정도의 합리성에 있습니다. 그는 전쟁을 도덕이나 정의의 관점이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와 설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조선 수군이 처한 상황은 객관적으로 볼 때 절망적이었습니다. 국가의 지원은 끊겼고 보급은 부족했으며 적은 수적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불타오르는 투지가 아니라 실패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거북선은 바로 그 안전한 승리라는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부품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일본군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강점이 발휘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일본군의 강점은 접근전이었고 그 조건은 적함의 갑판이 열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이 조건을 물리적으로 파괴함으로써 적의 강점을 무효화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핵심 역량의 무력화 전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적이 가장 잘하는 것을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만드는 구조를 짜는 것, 이것이 바로 공학자 이순신의 진면목입니다. 많은 이들이 거북선의 돌격력을 강조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거북선이 만들어낸 정보의 비대칭성과 안전성입니다. 거북선 안의 노끈들과 사수들은 밖을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안을 전혀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뚜껑이 덮인 구조 덕분에 내부의 병력은 적의 조총 사격으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보호받았습니다. 아군은 다치지 않고 적을 일방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은 군사학적으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교전 형태입니다. 이순신은 거북선을 통해 아군의 피해라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적의 파멸이라는 성과를 극대화하는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적 접근은 당시 일본 장수들에게는 공포를 넘어선 경악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은 1대1로 마주서서 합을 겨루는 명예로운 전투를 숭상했습니다. 하지만 거북선은 그러한 명예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없는 거대한 기계 장치처럼 일본의 함선들을 부수고 불태웠습니다. 일본군이 느낀 공포는 단순히 강력한 무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믿어온 전쟁의 문법이 완전히 부정당하고 일방적인 학살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오는 존재론적 패닉이었습니다. 결국 임진왜란의 해전은 일본이 가진 구시대적인 백병전 소프트웨어와 조선이 구축한 근대적인 함포사격 하드웨어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거북선이라는 압도적인 보안 장치가 있었습니다. 거북선은 조선 수군의 함대를 지키는 방패인 동시에 일본의 침략 알고리즘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였습니다. 일본 수군이 아무리 많은 배와 병력을 동원해도 거북선이 버티고 있는 한 그들의 침략 비용은 수익을 초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지속할 경제적 논리가 상실된 것입니다. 역사는 때로 영웅의 서사로 기억되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차가운 물리적 법칙과 경제적 인센티브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의 거북선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보다 더 큰 용기를 가졌을 때가 아니라 적이 이길 수 없는 시스템을 설계했을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북선은 단순히 박물관에 박제된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의 욕망을 읽고 그 욕망이 실현될 길을 물리적으로 차단해버린 가장 현대적이고 지적인 승리의 기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갈등과 경쟁 속에서도 이 원칙은 유효합니다. 상대의 공격을 몸으로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공격의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 자체를 붕괴시키는 지혜. 우리는 거북선을 통해 단순한 애국심 이상의 통찰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한 상황 판단과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압도적인 기술적 구현 능력입니다. 이순신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시스템 설계자였고 거북선은 그 설계도가 바다 위에 실현된 결과물이었던 셈입니다. 역사라는 거대한 장부에서 이순신은 적의 수익 모델을 파산시키고 조선이라는 가치를 지켜낸 최고의 회계사이자 엔지니어였습니다. 그가 남긴 승리의 기록들은 단순히 적을 많이 죽였다는 수치가 아니라 적의 공격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를 증명하는 데이터입니다. 거북선에 닫힌 뚜껑은 침략자들에게는 절망의 벽이었고 우리에게는 생존을 담보하는 가장 안전한 천장이었습니다. 이 명확한 인과관계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진정한 가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거북선의 승리는 단순한 용기의 산물이 아니라 적의 공격 메커니즘을 정확히 읽고 이를 물리적으로 봉쇄한 시스템적 통찰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역사참견러는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차가운 논리와 인간의 욕망을 해독하는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내용을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참견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꽉 눌러주세요.